4세대로 3333에서 총 12세대를 계획하고 싶으면 주차가 6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엔 주차 6대가 안 됩니다. 너무 땅 사이즈가 작아서 안 돼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시는 건 기본이에요. 이제 이 땅에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봤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여기가 3m가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3m라고 봤을 때 50cm씩 도로 후퇴가 돼요. 그러면 약 오시기 전에 요청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상수동 333-10번지고 경매 물건 이제 입찰 들어가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1층에 필로티하고 가능하면 상가 넣고 2에서 5층에 1.5룸씩 3세대 하고 싶다. 2층에 셋, 3층에 셋, 4층에 셋, 5층은 둘이네요. 인접대시 경계선 1m인 다세대가 좋을지 도시형생활주택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다. 참고로 다세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갖고 같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죠. 주차장은 공유주차장 한 대를 지정받아 3.5대 인정받아 4대 주차를 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으면 했는데, 근데 요거는 불가하죠. 왜냐하면 공유주차장에 조건이 있어요. 그건 몰랐어요. 세대수 기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세대당 0.5대 계획해야 됩니다. 4세대로 3333에서 총 12세대를 계획하고 싶으면 주차가 6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엔 주차 6대가 안 됩니다. 너무 땅 사이즈가 작아서 안 돼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시는 건 기본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조절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 땅에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음을 제가 봤거든요. 뭐냐면 도로 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접하고 있는 도로가 2군데예요. 그러면 도로폭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통과도로 4m거든요. 4m를 도로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접하고 있는 도로 폭이 얼마인지 확인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위쪽만 확인을 했고요. 북쪽은 감정평가서 기준에는 6m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건 아니다. 재봤더니 4m예요. 4m도 안 됩니다. 현황상 4m일 수 있지만 지적상 거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후퇴하면은 전용 면적이 깎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산을 한번 해드리려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CAD를 띄워봐야겠지만 그냥 러프하게 여기가 3m가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3m라고 봤을 때 50cm씩 도로 후퇴가 돼요. 그러면 약 11제곱미터가 도로로 빠진다. 그리고 이 밑엔 더 안 좋아요. 사실 평균적으로 2m 폭이라고 보고, 그럼 4m 확보를 저희가, 이것도 통과도로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저는 한쪽 면만인 줄 알았는데 두 면을 다 끼면 다 날아가네요. 네, 다 날아갑니다. 그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밑에 쪽에서는 1m씩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18제곱미터고 합이 29제곱미터예요. 33평인 줄 알고 이제 접근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 땅은 29제곱미터가 빠져서 80제곱미터짜리 땅이라고 보셔야 돼요. 24평. 33평인 줄 알고 생각했던 게 24평이면 이걸 기준으로 건축 계획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제 현장을 좀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재보자. 재봤더니 저희도 생각했던 것보다 땅이 되게 작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세 가구가 안 되겠다. 한 층의 세 가구는 그냥 불가해요. 아예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한번 가봤었어요. 과거부터 정비사업 추진을 해왔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토지가가 평당 5천이 넘어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컨셉은 좋은데 땅이 좋지가 못해요. 싸게 사면 되게 하겠죠. 근데 24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엘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장애인 엘베가 적합하지 않아요. 장애인 엘베를 확보하기 위한 그 1.4, 1.4의 그 사이즈 확보하고 장애인 계단, 슬로프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 제가 경험상 40평 언더에서 장애인 엘베 넣으면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요. 지켜야 되는 규정들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엘베를 넣어야 되고, 또는 이 땅은 엘베를 넣지 말아야 돼. 계단만 해야 돼. 굳이 여기서 그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24평에 60%를 계산하면 14.4평이거든요. 거기다 한 3평 빼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계단폭이 다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작게 해도 중심선 기준으로 엘베 없이 2.8에 5m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4제곱미터 되니까 한 4.23평 정도는 빠진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엘베 없이. 거진 그럼 러프하게 10평으로 지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10평이 채 안 된다 뭐 이 정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면 10평이면 이걸 두세대로 쪼개는 거는 원룸 2개를 하시던지, 진짜 작은 크지 않은 원룸 2개, 또는 투룸으로 하기엔 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1.5룸으로 해야 돼요. 굳이 또 여기서 사업성을 낼게 라고 주장하신다면 원룸 2개가 더 사업성은 있을 겁니다. 다만 주차 대수 계산해봐야지. 0.5 빠지고 1m 빠진 요 구획에서 주차를 몇 대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2대 이상은 불가합니다. 한 대도 들어갈까 말까. 주어진 용적률을 다 못 쓰겠네요. 사업성이 없네요. 그래도 입찰 들어가기 전에 오신 게 천운이세요. 이렇게 해서 10년 가지고 계시면 자산 가치는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근데 땅이 문제야. 저도 땅이 40평대만 됐으면은, 제가 근처에 신수 13구역도
얼마 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채워놨거든요. 그거는 올라가기 전에 5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정말 바닥일 때 싸게 잘 받았죠. 한 2배, 2.5배 넘게 튕겼으니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업성도 좋고 장특콩 70% 받고 하면은 정말 사업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볼 건 아닌 게 또 한 줄기 빛을 찾자면 유찰이 돼서 원하는 가격이 되면 그런 계획이 되는지 정도는 볼 수도 있어요. 유찰을 해서 10억으로 떨어졌다면서요. 10억 3천이죠. 이 가격에도 낙찰 안 받을 수도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산을 안 해볼 거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제 말은. 12억이라고 해가지고 30 몇 평이었으면 평당 한 3,600 되지만 24평이라고 따지면 5천에 낙찰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가격도 나쁜 건 아니지만 땅이 너무 작고 모양이 이상하다 보니까 설계가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격이 더 낮아지면 건축비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버릴 건 아니야. 왜? 경매라는 거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줄 알고 계산을 좀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거꾸로 역산을 하는 거지. 10평짜리가 3세대밖에 안 나온다고 치자고. 여기 시세가 10평짜리면은 분양가로 치면 한 4억 중반 정도는 갈 거예요. 4억 5천만 곱하기 3세대 하면 13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까? 건축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 든다. 그러면 낙찰을 한 7억 개 받으면 6억 개 받고 뭐 이러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정비사업 할 거 요량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입주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한다면 안 될 건 또 아니다. 대표님한테 오니까 확실히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제 이런 동네에는 실제로 재보니까 물리적인 그 면적이 109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측량을 해보면 더 클 수도 있어. 큰 땅이면은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작으면 진짜 1제곱미터가 아깝거든. 아무튼 지역이 마음에 들고 사업 컨셉이 마음에 드는데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줄 알고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3층을 올렸다. 그러면 2층밖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 소규모는 1,000만 원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0평, 300평짜리 건물을 지으나 50평짜리 건물을 지으나 우리 소장님 월급은 똑같이 나가. 절대값이라는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당으로 나눠버리면 단가적으로 훅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생기잖아요. 제 생각에 많이 지으면 14평씩 필로티 해가지고 4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건축 면적이 40한 7, 8평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평당 1,000만 원 계산하면 거의 4억대 나올 겁니다. 5억 짜면 되겠네요. 5억이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대를 나눠야 되는데 세대를 6대를 못 나죠. 주차 대수 때문에. 그건 안 쳐봐야 되는데 한 대는 나올 거예요. 근데 2대는 내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애매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2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왜냐하면 주차 대수를 안 치고 나서 이 1층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주차장 들어가야 되고요. 계단실 들어가야 되고요. 보행자 통로가 확보가 돼야 돼. 법적으로. 그 보행자 통로는 주차가 밟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땅 모양이 네모나면 제가 즉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후퇴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즉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정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 비용을 쭉 뽑아 드릴 거예요. 도면이 나오면 비용폭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비용과 사업 일정을 정리해서 제안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유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번에 저 입찰은 안 할 거고요. 잘 알아봤네요. 대표님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건축군 이렇게 상담 받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너무 막연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다간 사고 나요. 유찰되면 저희 네. 한 번 더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 주십시오. 자꾸 뭐 이렇게 부탁드려서 그런데 무료 상담 후기 받거든요. 저희 또. 이건 또 블로그에 또 홍보용으로.